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4월입니다. 4월, 에이프릴. 벚꽃이 피는 이미 핀 지역도 있고요. 과거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여의도 윤중로가 상당히 한산했을 거라 보이는데요.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거리두기 이제 개편안, 거리두기가 사실 이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번 한 주 가족 한 명이 코로나 확진으로, 물론 저는 무사합니다. 어쨌든 좀 바빴던 한 주였는데요. 이제는 마스크를 실외에서 벗는 것까지 정부가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진작 저는 그래야 되지 않았나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코로나로 위중증이나 증증이 계신 분들도 있지만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백신 접종률도 상당히 높은데 갈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4월 주식시장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한 주도 미국 증시는 거의 주간 단위를 보면 거의 주 초반 올랐다가 다시 내리면서 마감을 했던 것 같고요. 국내 증시도 지수로만 봤을 때는 그냥 정체된 예전으로 돌아갔을 때 표현으로 치면은 박스피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어떤 올라갈 만한 기대는 낮은데 워낙 주가가 내려가 있는 주가 지수가 내려가 있다 보니까 하방 경직에 대한 그런 요소가 큰 지금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얼마 전부터 말씀드린 그런 개별 종목, 결국 종목장인데요. 종목장이 이번 주도 좀 많이 열린 것 같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 된다면 사실 주식 투자에서 정말 오히려 지수가 오를 때보다 종목을 잘 골라내면 투자가 더 쉬울 수 있는 그런 장이기도 한데요. 과거 코로나 2020년 3월 때 급락해서 지수가 같이 올라오면서 모든 종목이 웬만히 올라온 장세랑은 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아마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욱더 기업의 투자에 집중하시고 제 채널 같이 활용하셔요. 올해도 1분기가 이미 지나갔지만 남은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9개월이나 남았습니다. 좋은 투자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고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은 또 눌러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자, 일단은 금리보다 실적 이렇게 부제를 제가 달아봤습니다. 4월 주식시장 만만치 역시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자, 5월에 FOMC가 5월 3일, 4일 대기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50bp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걸로 시장에서 이미 예상되어 있고 양적 긴축이라는 QT도 같이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또 4월 주식시장 전망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 주간의 뉴욕 증시를 좀 살펴보면요. 0.04% 다우는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이 0.59%, S&P가 0.12%.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성장주들이 오히려 다른 지수 대비 성장주가 많이 있는 나스닥이 더 선방했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테슬라의 효과가 테슬라가 주식 액면 분할 소식도 있었는데요. 이런 소식에 테슬라가 급등도 했었고요. S&P 500의 지수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면은요. 금융주 나쁘지 않았습니다. 페이팔, 비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았고 가장 빅테크 중에 돋보이는 게 역시 테슬라였죠. 주간 수익률 7%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은 마이크론 실적 가이던스 이런 거 나오면서 상당히 좀 안 좋았었던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의료 쪽, 헬스케어 쪽 상당히 그쵸? 앞으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뭔가 희소한 성장주 이런 섹터 때문일까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리오프닝 미국도 역시 경기가 좋을 거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해서 있지만 분명히 소비재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쪽, 유틸리티 이런 쪽이 상당히 좋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하두는 이번 주도 역시 매크로를 사실 신경 써야 되냐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봐야 되긴 하죠. 그래서 저 주분남도 항상 매크로 이슈와 기업들을 같이 끌고 나가는 영상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10년물과 2년물 국채에 결국
스프레드 차이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번 주에 역전을 해가지고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사실 이때 코로나 때도 그쵸? 코로나 때도 요 2019년 경기 침체가 이제 왔었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그 전이었고 계속 금리차가 내려오면서 경기 침체가 2019년에 좀 오기도 했었죠. 이때는 일시적인 현상이기도 했었습니다. 팬데믹. 과거 금융위기로 돌아가면 역시 역전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역전되는 소식을 듣고 야 이제 정말 그 과거 사례로 봤을 때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그죠? 하지만 저도 말씀드렸고 연준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스프레드가 다시 올라가는, 금리가 바로 역전된다고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라 요 이제 사이에 어떤 주식시장은 더 랠리를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경기 침체가 왔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2019년 이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역전은 지금보다 더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보다 더 큰 이슈였던 것 같고 우연치 않게 이런 코로나가 팬데믹이 오면서 그렇죠? 악몽의 주식시장이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기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연준이 바라본 건 이제 10년물과 2년물이 아니라 최근에 연준의 파월 의장이 말한 10년물과 3개월물, 요거는 오히려 스프레드가 지금 150bp 정도 이상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방향으로 보면은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연준의 표현은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미래를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주와 하두가 결국 일드 커브 역전과 경기 침체 가능성이 분명했고요. 그죠? 2019년 이후에 처음으로 역전했고 대부분의 증권사 생각들을 좀 종합해 보면은 경기 침체 시그널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뭐 연준의 표현대로 똑같이 예상을 했겠죠. 빠른 금리 인상을 하도 3월에 연준이 25bp를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뒤인 5월 FOMC 때 50bp가 거의 컨센으로 잡혀 있고 매 FOMC마다 25bp 이상을 올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시장엔 그 금리가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계속을 그 예상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연착륙을 할 수 있다고 했지 경착륙은 아니다. 그래서 긴축 수준이 아니다. 미국 노동시장 어제 발표를 했죠. 실업률이 3.5%까지 빠졌습니다. 그죠? 결국 미국의 실업률도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왔고요. 초과 수요, 그동안 공급망 붕괴 이런 것들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결국 빠르게 다 회복할 수 있는 노동과 경제가 바로 금리 인상이 올라가도 성장률이 이 두 가지를 버틸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게 증권사들의 대부분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어떠냐? 뭐 여기에 일부 동의하긴 하는데 경기 침체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을 때는 조심하자. 이거는 사실 맞지만 결국 넘어가는 시간이 아직 있는 것 같고 이코노미스트들이 걱정해야 될 부분이고 추적은 계속 저도 하되 기업에 관심 갖자. 기업 실적들이 정말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코스피 전체 순이익 컨센으로 보면은 좀 꺾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업종별로 섹터별로 정말 다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4월 주식시장은 개별 종목 장세가 시작되는 그죠? 3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3월 FOMC 이후부터 정확히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말고 기업에 충실한다면 충분히 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한 주간에 좀 중요한 뉴스가 있어서 이것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우리나라 정말 중요합니다. 올해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저는 모르겠어요. 대형주는 아닌 것 같고 중소형 소부장에서 수익률을 좀 뿜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필 또 공급망 이슈가 좀 사그라들었을 때 상해 락다운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 클런트로 공급하면 3M의 벨기엔 공장의 환경 규제 영향으로 가동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이 냉각수가 자동차에도 냉각수가 없으면은 자동차가 열이 받아서 흘러가지 않고 엔진이 망가지듯이 이 식각 공정에서 그쵸? 주로 사용되는데
3M, 솔베이 그룹 등이 보통 유럽에서 이렇게, 그래서 반도체 제조사는 대부분 3M의 냉각수를 사용 중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 정확히 사실 보면은요, 그게 보통 이 업종에서 알아보니까 6개월 또는 1년 단위의 장기 계약을 통해 냉각수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문제, 공급망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사실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3M 측에서도 그죠? 개선책에 대해서 별도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또 다른 공급망 우려로 분명히 나아가기보단 해결될 수 있는 움직임, 재고도 확충되어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이 공급을 하는 업체가 새로운 어떤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공식 언급을 하면서 개선책을 내놨다는 거, 그죠? 어떻게 하겠다. ESG 기준 강화가 유럽에서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공급망에 영향을 결국 끼친 사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화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문제 없다, 이 소식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이 들고요. 뭐 일각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수혜주를 막 그런 나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수혜주는 국내에는 저는 없다, 이렇게 좀 단정 짓고 싶습니다. 이번 주만 하기엔 그런데 SM의 주총이 있었죠. SM의 주총이 있었고, 그리고 온라인 파트너스 SM에서 이수만 회장한테 돈이 뭐 라이크 계획이라고 하는, 다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SM 주주라면 당연히 아실 거고, 그런 것들이 주주들의 힘이 결국, 그죠? 야, 이게 결국 저는 20년 3월 이후에 동학개미가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을 140조 원인가 샀어요, 시장에서. 시가총액을 2000주라고 계산을 하더라도, 2400주라고 하더라도 대략 국내 동학개미가 2년 동안 산 지분이 전체 시장의 5%가 넘습니다. 순매수 규모로만 쳐도. 주주들의 힘이 강해지고 있고 개인들의 그런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 너무나 저는 통쾌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갖고, 내가 주주라면은 주총을 참여를 안 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갖고 가실 의미 있는 그런 이번에 주총이 아니었나. 특히 SM 같은 경우에는 온오프 공연 쌍끌이, 엔터주 신고가, 뭐 떼창, 이제 이거잖아요. 그 온라인은 온라인대로, 그리고 오프라인은 오프라인대로 수익에 대한 다변화가 됐다는 것들이 이 엔터주들의 실적을 견인하고 주가를 끌어올린, 3월달 끌어올린 견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니 오프닝주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니 오프닝주에 그쵸? 실적을 겸비한 니 오프닝주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 탑으로 꽂을 수 있는 게 결국 엔터였던 것 같고요. 주가 조정 많이 받았던 하이브도 이번 달에 지난달에 회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저는 SM의 그 주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소식들이 있었다는 거 계속 관심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SM이 신고가를 냈죠. 사상 최대 신고가를 아마 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전할 소식은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YMTC는 결국 중국, 그죠? 반도체 회사인데요. 이쪽 낸드 쪽, 낸드 하면은 결국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 아이폰 SE 모델에 공급될 예정. 이게 YMTC will start to supply NAND flash to 애플이거든요. 이게 기사가 나왔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애플이 진짜 대단한 거. 왜냐? 이 낸드판을 뒤집을 수 있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근데 역으로, 그죠? 애플이 대단하다. 이 낸드판을 뒤집을 수 있으니까. 근데 중국도 반도체가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바이든이 중국의 반도체를 계속 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애플이 진짜로 이걸 선택해서 이렇게 공급을 중국의 YMTC가 하게 된다면은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에 시장은 재미없었지만 종목별로 되게 큰 차이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지수보다 실적 개선 업종으로 4월 주식시장, 앞으로의 시장은 계속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꼭 실적이 안 받쳐줘도 기업의, 그쵸? 성장 방향이나 뭔가 지금은 흑자가 아니더라도 적자지만 흑자를 낼 수 있는, 그쵸? 그런 기업들은
계속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의 흐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수는 못 올라가는 전망을 말씀드린 게 동학개미 시절에 과거 2년처럼 개인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여전히 보이고 있지만 좀 규모의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워낙 패대기 치는 이 외국인 매도, 올해도 연초 이후 벌써 6조 원을 넘게 순매도 했고요. 이번 주만 또 1.6천억을 순매도 했습니다. MSCI 사우스 코리아 ETF 이거 상징되어 있죠, 미국에. 이게 자금 흐름도 작년 10월 이후에 7.8억 달러나 유출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 주간에 2.8억 달러 유출. 주간이 엄청 커요. 지금 보면은. 그죠? 5개월 동안 7.8억 달러인데 주간만 2.8억 달러니까 외국인의 매도세가 진짜 강력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수는 얼마 안 빠지는 건 하반 경직에 대한 것, 그리고 전체 시장에 대한 컨센에 대한 이익, 그런 추정치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역시 개인의 수급도 방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도 같이 던지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연기금이 아닌 이상 기간에 돈도 없다는 거. 어쨌든 개별 종목 투자가 유효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분기 실적 시즌 개막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개막을 하죠. 실적 가시성 높은 성장주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뭐 가치주, 성장주 구분을 두지 않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뭐 10년 전 이런 것처럼 저퍼주를 사야 된다, 저는 주식에서 저퍼주를 사야 된다, 이런 논리는 이제는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물론 금리 인상에 따른 뭐 퀄리티 주식을 사야 된다, 뭐 현금 흐름이 없다, 뭐 부채가 높다, 이런 기업들은 뭐 PR을 논하지 않고서도 걸러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니오프닝즈, 줌자, 엔터주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선별적 접근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스크 벗어 던지면은, 그래서 금요일 시장에서 요거에 따른 급등락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현금흐름 2년 동안 계속 좋지 않았던, 특별히 제 여행업종은 계속 좀 까고는 있는데 유상증자나 이런 여러가지 이슈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 애플은 전세계 최강회사, 시총도 그렇고요. 이번 그죠? 이게 뭐냐, YMTC인데 제가 잘라 먹었네요. YMTC의 애플한 공급, 중국 반도체 무시하지 못한다, 중국항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 주목해야 된다. 이번 주에 그런 종목들이 뭐가 있었죠? 계속 원래 시장에서 강했지만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제가 많이 관심 깊게 보고 있는 APM 홀딩스가 대주주인 넥스틴, 장비주, 그죠? 케일레이의 대체 장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거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주가 눌려져 있는데, 그리고 제우스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GST 칠러 장비 쪽, 이게 중국향 반도체 장비 회사들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번 주에 공시도 있었습니다. 넥스틴 같은 경우는 스미에, 그죠? 114억, 이런 공시들. 지금 이 종목들 사라는 거 아니죠? 관심 있게 보시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많이 올랐으면 좀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쪽 애플에 대해서 밸류체인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지 반도체에 대해서 얻어갈 게 많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기판 업체들 뭐 심텍이나 이수페타시스 주가 좋았던 것들, 이런 것들도 그쵸? 대덕전자 이런 거 다 애플랑 모멘텀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이번 주 지수는 눌려 있었고 오르지 못했지만 상당히 소식이 많았었던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의 액면 분할과 전기차들이 소재들이 판가, 원가를 부담을 가격을 전이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LNF, 에코프로비엠, 특히 LNF는 제가 계속 좋게 보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워낙 시장 대비 좋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반도체 중국항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시장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그 장단기 금리차 역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매크로, 이런 리스크를 계속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연준이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연착륙이 될지 아니면 통화 긴축 사이클 이후에 결국 금리 인상을 몇 번 하고 양적 긴축을 한 다음에 연착륙이 아닌 경착륙이 될지. 경착륙이 되면 사실 실적 좋은 기업들도 한 번은 좀 충격을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5월 FOMC거든요. 결국 이때 나올 이 QT, 이거를 어떻게 규모를 할 건지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쇼크가 있을지 없을지,
이런 거를 저는 매크로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있다면은 주가가 만약에 급락하고 개별 종목들도 많이 올랐던 것들이 또 차익 실현이 나온다면 아직 주식을 개별 종목, 좋은 종목들을 사지 못하신 분은 이때를 아마 4월 말에서 5월 초 중순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때를 좀 노려보시면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앞서 말씀드린 실적 개선이나 분명히 기업의 성장성이 보이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아니면 그 2차전지 소재, 그죠? 전기차는 지금 테슬라가 다시 거의 1200불 가까이 정고점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액면 분할 때문에 물론 최근에 오른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오른 거를 보면은 제일 안 빠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일 미국 기업 빅테크에서 지금 안 빠진 기업이요. 테슬라랑 애플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결국 어떤 독점적 기술 위에 있고 원가를 충분히 정가할 수 있고 경쟁의 우위에 있으면서도 단순히 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성장하는 발판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에 삼성전자와 그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주초에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영상 조회수가 매우 안 나오긴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느 알파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고스타 때문이 아니라 파운드리에 대한 수요를 못 잡으면은 결국 TSMC를 못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반도체 이번에 애플의 낸드까지 장악할 수 있는 YMTC의 그런 뉴스를 봤을 때 삼성전자는 역시 당분간 고전을 계속 면치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뭔가가 모멘텀이 생기는 그날을 저도 꿈꾸고는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소재 부품 장비, 삼성전자향, SK하이닉스향, 국내향만 있는 것이 아닌 미국향이든 중국향이든 아니면 유럽향이든 이런 매출에 대한 다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반도체 중소형주를 좀 노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가 못 간다면 지수도 역시 가기 힘들다. 거기에다 외국인 수급까지 계속 유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보다는 종목의 베팅을 제대로 하시는 그런 투자가 4월에 이어서 계속 아마 2분기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영상을 준비했고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 고맙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